안녕하세요. 노후의 미덕 채널입니다. 지난주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79세 박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단순한 넘어짐이었는데 척추가 두 군데나 부러졌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할머니가 20년 넘게 매일 우유 한 컵씩 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유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믿으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뼈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말이에요. 매년 뼈 밀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뼈를 약하게 만드는 세포들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우유만 마시면 괜찮다고 안심하고 계시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우유만으로는 절대 뼈 건강을 지킬 수 없는지, 그리고 정말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4가지 비밀 영양소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로 인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만약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절대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예전보다 키가 줄었다. 등이 점점 굽는다. 손가락 관절이 굵어진다. 손톱이 자주 갈라진다. 가벼운 충돌에도 멍이 심하게 든다. 이 모든 것들이 뼈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통계를 보시죠.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넘어지면 놀랍게도 40%는 1년 안에 또 넘어집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골절로 입원한 노인의 25%가 1년 내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두근거리시나요? 손에 땀이 나시나요? 좋습니다. 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구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낼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 말이에요. 저는 35년 동안 정형외과에서 수천 명의 골절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환자는 85세 김할아버지였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며 튼튼한 몸을 자랑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손자와 놀아주다가 살짝 넘어지셨는데 고관절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수술실에서 김할아버지의 뼈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매일 우유도 마시고 칼슘제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뼈 건강에 대해 알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말이에요. 칼슘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여러분, 뼈는 단순히 칼슘 덩어리가 아닙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매일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고 오래된 뼈는 분해됩니다. 이 과정에는 칼슘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해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요. 나이가 들면 이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뼈를 만드는 세포들은 게을러지고 오래된 뼈를 분해하는 세포들은 오히려 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뼈 밀도가 매년 1~2%씩 감소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건 거울로 볼 수 있지만 뼈가 약해지는 건 뼈가 부러져야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죠.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12,000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칼슘만 섭취한 그룹보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영양소를 함께 섭취한 그룹의 뼈 건강이 무려 60% 더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지금 시작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를 보시죠. 80세 이상 고령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올바른 영양소를 2년간 섭취한 그룹은 뼈 밀도가 평균 4.8% 증가했고 골절률은 42%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90세에 시작하신 분들도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제 환자 중에 92세 이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3년 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절망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가 하시며 우울해하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영양소를 섭취하신 지 1년 반 만에 골밀도 검사에서 의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뼈 밀도가 6.2%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져서 지금은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고 계세요. 선생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나이가 들면 뼈는 약해지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영양소들이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오늘 제가 35년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4가지 영양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4가지 영양소는 특별한 보조제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식품들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식품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이 채널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첫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그거 뼈 건강에 좋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비타민 D의 진짜 중요성을 모르고 계세요. 비타민 D는 단순히 뼈에 좋은 영양소가 아닙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려면 반드시 비타민 D가 있어야 해요. 아무리 우유를 많이 마셔도, 아무리 칼슘제를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 칼슘의 80%는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70세가 되면 20대 때의 30%밖에 만들어내지 못해요. 게다가 노년층은 대부분 실내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햇빛도 충분히 쬐지 못하죠. 제 환자 중에 74세 박정순 할머니가 계세요. 몇 년 전부터 우울감이 심해져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우울감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생겨서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시게 됐죠. 기분이 좋아지니까 더 활동적이 되고, 그러니까 뼈 건강도 더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들을 알려드릴게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이 최고의 공급원입니다. 특히 연어 100g에는 하루 필요량의 70%가 들어있어요. 계란 노른자도 좋고 표고버섯이나 목이버섯 같은 버섯류도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식품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팔과 다리를 드러내고 햇빛을 쬐세요.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3시 이후가 좋습니다. 두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K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정확히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칼슘을 승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 D는 승객을 차에 태우는 역할이고, 비타민 K는 그 승객을 정확한 목적지인 뼈로 안내하는 운전사 역할이에요. 만약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 대신 혈관 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50세 이상 여성 4,8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골절 위험이 52% 낮았습니다. 특히 척추, 골절은 무려 68%나 적었어요. 제 환자 중에 68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고혈압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칼슘제를 오래 복용하셨음에도 뼈 밀도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기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뼈 밀도가 4.5%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나토가 최고입니다. 하지만 나토의 냄새와 맛 때문에 드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는 청국장과 된장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특히 재래식으로 담근 된장일수록 비타민 K 함량이 높아요. 치즈도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고다 치즈나 에담 치즈 같은 하드 치즈에 많이 들어있어요. 계란 노른자, 버터, 간도 좋은 공급원이고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이런 발효 식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된장국 한 그릇 또는 간식으로 치즈 한 조각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을 복용 중이시라면 비타민 K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뼈 건강의 숨은 주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뼈의 60%는 칼슘이지만 나머지 중 상당 부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의 역할은 정말 다양해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고 칼슘이 뼈에 제대로 침착되도록 돕고 뼈를 만드는 세포들의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마그네슘이 근육 건강에도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뼈만 튼튼해서는 안 되거든요. 뼈를 지지하는 근육도 함께 강해져야 낙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76세 정명희 할머니가 계세요. 밤마다 종아리에 경련이 와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던 분이었어요. 불면증 때문에 낮에도 늘 피곤하시고 그러다 보니 집 안에서도 자주 비틀거리셨죠.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종아리 경련이 사라졌어요. 잠을 푹 자니까 낮에 활력이 생기고 걸음걸이도 안정되었습니다.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는 3.8% 증가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고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들을 알려드릴게요. 녹색 잎채소가 최고의 공급원입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 같은 채소들이 특히 좋아요. 견과류도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씨에 많이 들어있어요. 통곡물도 중요합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곡물들이 좋고요. 콩류도 빼놓을 수 없어요. 검은콩, 강낭콩, 렌틸콩 모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아몬드 한 줌약 20알, 시금치 2컵, 현미밥 한 공기 정도면 하루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하지만 마그네슘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조제로 섭취할 경우 과다 복용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뼈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의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단백질은 뼈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뼈의 약 3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뼈의 기본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칼슘과 인이 쌓여서 단단한 뼈가 되는 거예요. 마치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 철근이 콜라겐이고 콘크리트가 칼슘인 셈이죠.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감소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뼈에 가해지는 자극도 줄어들어서 뼈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를 보시죠. 65세 이상 노인 1,5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고관절, 골절 위험이 37% 낮았습니다. 제 환자 중에 80세 오성덕 할아버지가 계세요. 척추 압박 골절로 6개월 동안 누워 지내셨던 분이에요. 골절이 회복된 후에도 근력이 너무 약해져서 혼자서는 일어나시기도 어려웠죠.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지 4개월 만에 할아버지는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근육량이 늘어나니까 골밀도도 함께 증가했고 지금은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축구도 하신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알려드릴게요. 동물성 단백질로는 생선, 닭가슴살, 달걀, 유제품이 좋습니다. 특히 생선은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도 풍부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로는 콩류가 최고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모두 훌륭한 공급원이고요. 견과류와 씨알류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노년기에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이는 달걀 2개, 두부 반 모, 생선 한 토막 정도의 양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핵심 영양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들을 함께 섭취하는 겁니다. 각각 따로 먹는 것보다 함께 먹었을 때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해요. 실제로 덴마크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시죠. 60세 이상 노인 3,200명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4가지 영양소를 모두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골밀도가 평균 5.7% 증가했고 골절 위험은 4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영양소 섭취에도 안전 수칙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제 환자 중에 78세 김정자 할머니가 계세요.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믿고 칼슘 보조제를 과다 복용하셨다가 신장 결석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영양소를 섭취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요. 보조제로 섭취할 경우 하루 4,000IU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과다 섭취하면 메스꺼움, 구토, 신장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둘째,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기 때문에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갑자기 많은 양을 섭취하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마그네슘은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보조제로 섭취할 경우 하루 350mg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넷째, 단백질을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어요. 서서히 양을 늘려가시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 모든 영양소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실제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평범한 어르신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영양소를 섭취하셨을 뿐이에요. 먼저 82세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3년 전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매일 칼슘제만 드셨는데 효과가 미미했어요. 그런데 4가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한 지 14개월 만에 골밀도가 6.3%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시장에 가실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다음은 75세 박철수 할아버지입니다. 척추 압박 골절로 7년 동안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5분도 서 있기 어려웠죠. 그런데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기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통증이 70% 이상 줄어들었어요. 신장도 무려 3cm나 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손자 녀석이 업어달라고 해도 문제없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세요. 가장 인상적인 변화를 보이신 분은 89세 최순옥 할머니입니다.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져서 요양원에 계셨던 분이에요. 가족들도 이제는 회복이 어려우실 것 같다며 포기 상태였죠. 그런데 영양소 섭취를 시작한 지 1년 2개월 만에 할머니는 보행기를 짚고 걸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딸과 함께 살면서 간단한 요리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목표가 생기니까 삶의 의미가 다시 생겼어요. 이제는 동네 친구들에게 영양 비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번 시작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과는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지금 시작하면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6개월이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꾸준히 섭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주일 식단 계획을 세우세요. 월요일에는 연어구이와 시금치나물,
화요일에는 된장찌개와 두부조림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하시면 필요한 영양소를 빠뜨리지 않고 섭취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확인하세요. 둘째, 영양소 체크 달력을 만드세요. 달력에 비타민 D, K, 마그네슘, 단백질 칸을 만들어 두고 매일 섭취할 때마다 체크 표시를 하세요. 체크 표시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성취감을 느끼고 계속하게 됩니다. 셋째, 식사 동반자를 만드세요. 혼자 먹으면 대충 먹게 되지만 함께 먹는 사람이 있으면 더 신경 써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게 돼요. 배우자나 이웃, 친구와 함께 식사하시거나 가족들과 영양소 섭취 계획을 공유하세요. 넷째,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한 가지 영양소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저는 비타민 D부터 시작하시길 추천해요.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생선 한 토막, 그리고 15분 햇빛 쬐기부터 시작하세요. 다섯째,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 계획대로 영양소를 섭취했다면 좋아하는 디저트를 드시거나 즐거운 활동을 하며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이런 보상이 지속적인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더 영양에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건강한 뼈는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골절에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손주들과 신나게 놀아주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노년을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하루 한 가지 영양소, 비타민 D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 점심에 고등어 한 토막, 그리고 15분 산책하기. 이렇게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유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영양소,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세요. 그래야 진짜 건강한 뼈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근육량 유지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뼈만 튼튼해서는 안 되니까요. 근육까지 함께 관리해야 진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노후의 진정한 미덕은 건강한 뼈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